네, 오늘은 시간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한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럼 여유롭게 현재 동시효과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약보합권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마쳤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더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양시장 엇갈리기는 하는데 상승도 하락도 모두 다 닫혀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예상 지수 보시죠. 전고래일 종가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0.08% 오르면서 2581.02포인트 선 2580선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앞서서 이 거래를 연속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요즘 들어선 많이 밀집돼 있죠.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550에서 2600 사이에 이 세 개의 이동평균선이 모두 다 몰려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장에서 5일선 겨우겨우 좀 지지하면서 여기에서 하락이 멈췄었는데 오늘장 과연 5일선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근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580선 부근에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고요. 1포인트 미만의 하락권 890선대 부근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0.05% 하락이고요. 포인트로도 0.25포인트 정도 아주 약간 미세하게 밀리면서 890선 턱걸이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서 코스피가 밀릴 때도 좋았습니다. 4거래일 연속된 상승세를 이어갔고 오늘장 다스 연속된 상승 움직임 나타낼 수 있을지 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화면에 차트도 나가는데 5일선, 21선, 60일선 모두 다 상회하는 움직임으로 최근에 900선에 앞두고 저항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이 900선 라인까지 계속 순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거칠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제는 대체로 약세권 내 흐름을 띄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파란불이 일단은 더 많이 보이고 신중한 상황 보합권 내의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모두 다 1% 미만으로 크게 움직이면서 출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 정도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반도체가 쉬면 2차전지 쪽으로 매기가 가나요? 현재 셀업체들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 그리고 삼성 SDI도 강보합으로 그래도 톱10 가운데서 2차전지 셀업체들이 호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현대차, 기아도 0.5% 안팎의 하락권이어서 이 부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본장 들어가 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잠시 어제장 반짝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연속성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호가 상황 역시나 보합권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2차전지 쪽으로 매기가 갈 것인가 아닌가 조금 더 명확해질 텐데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0.5% 안팎의 상승권 하지만 앞서서 보여줬던 강한 상승 탄력이 오늘장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렇게 가는데 LNF는 뭐야? 요즘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던데요. LNF는 오늘장에서도 0.6%가량 하락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내에서도 다소 좀 소외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톱10 내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나 펄어비스 같이 콘텐츠라든지 놀자주들 쪽으로 호가가 현재 상승불 들어와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이고요. SM도 상승불 이쪽으로는 비교적 강하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적인 종목군들 좀 보겠습니다. 오늘장 갭상승을 앞두고 있는 예상 체결가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종목군들 몇 가지 키워드 볼 텐데요. 오늘도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이노시뮬레이션 이 종목은 XR 그러니까 확장현실 쪽의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거의 2000대 1, 1800대 넘는 이 경쟁률을 보이면서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15,000원에 확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밴드 공모가와 이 상장 첫날에 밴드가 좀 달라졌었죠. 90에서 400%까지 이렇게 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따라서 공모가 15,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노시뮬레이션은 오늘 9,000원에서 6만 원까지 움직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따블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장에서 200% 오른 가격 45,000원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오름세 나타내면서 6만 원까지 이 따따블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있고요. 이노시뮬레이션 274400 종목 코드 쓰는 종목입니다. 이쪽으로 좀 쏠려 있고요. 그 밖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분 이슈 있는 종목이 몇몇 있습니다. 오상자열 같은 경우 이 유한양행의 자회사 와이즈메디라고 있는데요. 이 업체 선저배정 이 유수증 참여한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오늘장 호가가 다소 좀 출렁거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비상장이기는 한데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라는 업체의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공시 나왔습니다. 시간화 거래에서도 반응이 있었고요. 오늘장 현재 예상 체결가도 보시면은 12% 정도 갭상승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훈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6일) 목요일장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에서 코스닥은 900선을 눈앞에 두고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요즘 움직임입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데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토마토 증권통과 또 수익 내시는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출발 어떤지 보겠습니다. 조소연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하루 쉬고 돌아온 미증시 어제는 간밤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더 확정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그런 가운데 현재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국내 증시 역시 소폭의 약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2%가량 하락하면서 2,573.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로도 약 5포인트가량 밀리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코스피 대비 나름 선방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0.27%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종가 대비 약 2.44포인트 밀리고 있고요. 888.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피가 하락, 또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시점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양시장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도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형 매도세가 양시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약보합권의 제한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하고 있는 섹터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확실히 건설 섹터가 1.3%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GS건설의 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가 좀 크게 미치고 있고요. 또 전기가스 섹터 0.34%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종이목재 섹터 역시 0.13% 내림세 출발하고 있고요. 또 전기전자, 유통업종 0.1% 안팎의 약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의료정밀 섹터가 0.39%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섬유유복 섹터, 또 음식료품, 보험 섹터 순으로 강보합권 수준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코스피 탑10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기아만이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내림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 SK하이닉스가 1.3%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장에서 그래도 좀 깜짝 빨간불 켰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0.5%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 역시 동반해서 0.3%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셋업체들 가운데서는 LG에너지솔루션 0.3%대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 SDI 현재 0.7%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현재 현대차가 0.2%대 약보합권 등락하고 있고요. 기아가 현재 0.4%대 홀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조금씩 더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0.47% 가까이 낙폭을 더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엔터 섹터가 그래도 조금은 선방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탑10 종목 가운데서 JYP 엔터, SM이 현재 소폭의 오름세를 띠고 있고요. 그 밖에 에코프로 그룹주, LNF, 어제 증시에서 강했던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 일제히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LNF가 특히나 1.2% 가장 크게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0.1%에서 7%대 약세 흐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JYP 엔터가 현재는 조금 약세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요. 현재 0.2%대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SM이 오늘 0.6%대 강세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초발 소강 전해드렸습니다. 네,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눌리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그룹핑을 해보자면은 자동차 부품 좋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겠죠. 이 두 개 섹터는 아무래도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인데 시장 대비 선방해주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어제자부터 이 중국에서 어제가 아니죠. 이번 주 들어서 초반부터 계속 그랬는데요.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 수출 제재와 관련된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지면서 전반적인 굳이 갈륨 게르마늄이 아니더라도 광물자원과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징이 있다면은 건설 섹터 GS건설의 사고 그리고 또 전면 재시공 그 결정이 나오면서 건설 섹터 GS그룹주들은 물론이고요. 건설 섹터 전반으로 눌려 있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장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세영 캐스터. 네, 어제여서 오늘도 광물 쪽으로도 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히토리 통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히토류에 이어서 리튬주들이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히토류에 이어서 리튬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중국이 발표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위한 후속 작업에 현재 들어간 것으로 추가적인 보도가 나왔고요. 또 어제 한 관련 종사자 회의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이 부족한 전력 광물에 대한 탐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리튬에 대한 공급망 확보 움직임도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리튬 관련 종목 가운데서도 금양이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2.5%대 상승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들 현재 1%대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씩 히토류에서 리튬 쪽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광물 섹터들 쪽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그 영향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물자원 묶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리튬 관련된 금양, 리튬 포어스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뚜렷하고요.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도 연속성 나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 오늘장 5% 정도의 강세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STX 이쪽도 볼게요. STX도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장에 플러스권. STX는 어제 23% 올랐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또 크리스탈 신소재 이쪽도 좀 묶이더라고요. 그리고 한일화학 같은 경우도 아연 관련된 종목인가요?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장에서 3%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이제는 조금은 생소했던 희귀금속들과 관련해서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광물 전쟁 시작이 이미 좀 된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쪽이 좀 대표 주자인데 오늘 금양도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보통 지금 저는 이쪽에 관해서는 결국엔 리튬이 나중에는 하얀 석유라고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쓰임새도 더 많아지고 이쪽으로의 성장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대신 좀 너무 많이 오르면은 좀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는 전략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조금 비싼 구간에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왔다고는 보고 있는데 아직은 추세가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매도는 아니다. 저는 역시 길목 지키기 전략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보고 있고 히토류는 계속 중국에서 지금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런 뉴스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중국 쪽에서의
뭐 얘기가 나오면 아니 실행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그때 하락하지 않을까. 기대감 가지고 있는 현재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장에서 자동차 부품 보겠습니다. 완성차도 괜찮고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톱10 가운데서 현대기아차 그리고 또 네이버 이 정도만 상승률이 있거든요. 이 두 종목이 0.5% 안팎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군이 자동차 부품 쪽인데 오늘 50일주 신고가가 오늘 아침에 25종목이거든요. 이 가운데서 3분의 1가량이 다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탄력도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성우 하이텍이 거래 실리면서 빠르게 고점 높입니다. 성우 하이텍 직전 고점도 돌파가 나오고요. 오늘까지 닷새 연속된 상승, 성우 하이텍 8% 급등, 11,560원, 70원 이 정도에서의 움직임 띄는데 최근 들어서 뭐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신도 보겠습니다. 화신도 비슷하게 오르네요. 지난달 말부터 중순 이후부터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50일주 신고가에 주가는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진산업 말씀드린 종목군들 차트가 다 비슷하네요. 아진산업도 50일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산업도 신고가, 지금 신고가 리스트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현이와는 어제 18% 급등을 했는데 오늘장 추가 상승 만들어내면서 역시나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갖고 가보면 좋을지 직전 고점도 돌파가 나왔네요. 네, 뭐 화신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늘 뭐 차트 모양이 다 비슷비슷해요. 자동차 부품주들 보시면은 화신이고요. 그다음에 뭐 성우 하이텍 아까 보셨듯이 네. 오늘도 그렇고 아진산업도 그렇고요. 뭐 당분간 뭐 계속 되겠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기아가 지금 워낙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먼저 선취매해서 그러면 한번 현대차 기아의 좋은 실적에 한번 팔아보자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거고요. 뭐 당분간은 좀 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뭐 현재 실적 워낙 좋고 그러니까 부품주들 뭐 계속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SL도 지금 강하고요. 임팩 이쪽까지도 강한데 그럼 언제까지 혹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직은 뭐 계속 뭐 5일선 위에서 5일선. 계속 있다 보니까 뭐 네. 특별히 아직 뭐 매도 사인이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 많이 꺾이면 한번 팔아보자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이제 기준선으로 두고 또 자동차 부품주들은 일단 추세에 살아있는 만큼 홀딩 의견 내주셨어요. 다음으로는 또 미용 의료기기 쪽 보겠습니다. 오늘장 원택이 강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최현지 전문가 3차 목표가 도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11,380원 터치를 하면서 오늘 50일주 신고가 썼고요. 지금도 11,200원 부근에서의 주가 움직임 약 6% 정도의 오른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시된 이 종목 3차 목표가가 11,500원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탄력 좋고요. 클래시스도 보겠습니다. 현재 클래시스도 장중에 한 3%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은 1.5%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 계속해서 뭐 추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일정 부분 좀 오를 만큼 올라서 비싸다라는 시각도 예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 가네요. 어제 비올이 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네. 하면서 오늘은 좀 쉬고 있죠. 어제 비올이 피부 미용 업체 중에서는 제일 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업체들이 오늘 다시 좀 강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는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솔직한 얘기로. 뭐 제가 이쪽에 워낙 뭐 많이 추천을 하고 뭐 대부분 다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은 지수 조정 과정에서도 가격 조정이 좀 많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그거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데요. 실적 발표까지 가져갈까? 뭐 이런 아직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한달 반 지금 정도 한 달 남았죠. 정도는 네.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예,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도 봐야죠. GS건설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뭐 맞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났고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악재라는 것에는 또 이견이 없습니다. GS건설이고요. 인천의 검단에 짓는 자이 안단테 전면 재시공 결정을 했습니다. 대규모 충당금
현금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투자 의견 하향,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본모를 이뤘습니다. 현재 GS건설은 13% 급락이고요. 15,570원 정도 기록하면서 장중에 지금 15%가량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앞에 있는 직전 저점이 2020년에 형성돼 있는 14,650원이거든요. 일단은 현재 15,500원 선에서 주가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종목의 악재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 자이 S&D 이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이 S&D 최대 주주가 GS건설이고요. 지분 약 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주가는 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 GS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주사 GS는 GS건설의 지분은 없습니다. 지금 대표 이사 쪽, 이쪽 오너 일가 쪽에 지분은 좀 얽혀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GS는 그래서 그런지 주가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3% 정도의 약세권 흐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 전반에 투자 심리 악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건설 섹터 현재 업종 지수는 3% 정도 밀리고 있고요. GS건설을 제외한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밀리네요. DLENC가 현재 5% 정도의 약세 흐름 보여줍니다. 증권사에서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상당히 좀 보수적인 레포트를 내놓기도 했고 또 신세계건설은 장 초반에 6% 정도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일단은 낙폭은 조금씩 만회가 되는 모습 가운데 전반적인 건설 섹터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 뚜렷합니다. 건설 섹터 전체적으로도 궁금하고요. 또 GS건설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단 사고가 거의 결정타로 지금 아직 잘 주가는 수습이 안 되고 있네요. 당분간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보지 말아야죠. 당분간 보지 말아야 되고 네. 전체적인 건설 쪽 오늘 현대건설도 그렇고 대구건설도 그렇고 한 2%대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돌아서는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건설주가 지금 그걸 대변하는 게 아닌가. 지금 결국에는 주택 가격이라든가 좀 밑에서 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은 다시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솔직히 많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부에서 일단 역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출도 확대해 준다 그러고는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는 좀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그냥 조금씩 하향 안정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정부에서 좀 그러나 이제 부동산 경기 급락을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좀 계속적으로 막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이게 좀 살아나려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고금리도 좀 해소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건설주 이런 쪽은 보는 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달 중에 국토부에서 지금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냐 마냐 이런 위기까지 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라도 급락을 했지만 발을 빼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대로 좀 들고 있는 게 나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GS건설이요? 네. 설마 그거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예전에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게까지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네. 안 했는데 GS건설이 더 메이저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일단은 홀딩이라기보다 늦었죠. 늦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급락을 해서요. 섣불리 매도도 아니다. 좀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좀 신중한 자세를 권해드립니다. GS건설을 비롯해서 건설 섹터 일단은 전반으로 또 업황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의견을 좀 주시네요. 다음은 또 2차전지 오늘 안 볼 수가 없겠죠.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쉬면 2차전지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장도 묵묵부답입니다. 오르는 종목이 별로 없네요. 어제 급등 나왔던 대주전자재료는 그래도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2.6%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쪽 셀업체들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쪽으로도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급등이 나왔던 롯데머티리얼즈 이 종목이 어제 20%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바로 단기 수익 실현 매물 받으면서 약세 흐름 한 6%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소부장 섹터도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도 0.5%가량 하락권이고 LNF도 1.6% 하락. 2차 전지 매기가 쉽게 오지는 않는 모습인데 오늘의 시세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만 강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LNF,
에코프로, BM 전부 다 약세인데 아무래도 지수가 오늘 20포인트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냐. 2차 전지 쪽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코스닥에서 대장주로 다시 한번 100만 원 근처까지 90만 원 넘으면서 2차 전지 쪽에 지금 매기의 확산이 좀 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반도체제보다는 2차 전지가 좀 더 선방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저는 지금 뭐 지수가 빠지고 있는,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뭐 여기서 섣불리 매수하자 그런 말은 솔직히 잘 못하겠는데, 일단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뭐 지수 안정화가 되면 2차 전지 쪽에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아직까지 뭐 계속 긍정적인 입장 유지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주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제 1% 하락, 오늘 거의 2% 정도 하락입니다. 11만 4,500원권 기록하고요.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7만 2천원 부근에서 다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가장 크게 조정받았던 FST 이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15%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 장에서도 바닥을 쉽게 잡지를 못합니다. 추가적인 하락 나오고 1.4%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입니다. 그리고 제너셈 같은 경우도 어제 14% 밀렸는데요. 오늘 장 추가적으로 4%가량의 약세 흐름을 띠면서 반도체 쪽으로 사실 많이 올랐었나요? 그래서 차익 매물로 봐야 될지, 이러면 주요 이동평균선 이탈하는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추세적으로 다시 좀 꺾였다고 봐야 될지, 단기 조정일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일단 반도체 소부장주들 보기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임 그냥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낙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뭐 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네. 일단은 뭐 이동평균선이 5일선이 조금 있으면은 21선하고 좀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물론 데드크로스 발생할 때는 단기적인 또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중기적인 추세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 두 회사의 지금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머지 소부장주도 결국에는 좀 따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올라가지고 조금 쉬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오르는 종목이 없는 건 아니라서요. 지금 프로텍은 또 2%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일단 이동평균선도 안 깨졌고 6만 원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도 않고요. 전력 반도체 쪽으로 잘 알려진 KC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장 초반에 한 10% 정도 오름세 나타내다가 윗골을 약간 달기는 하는데 그래도 현재 플러스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도 TFE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4거래일 연속된 상승에 오늘도 5% 정도의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약간 후발주자, 몇몇 종목군들은 강한데 이건 개별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반도체 KC 같은 경우에는 전력반도체 시장이 괜찮을 것이라는 아침에 좀 기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영향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프로텍은 뭐 워낙 강했던 주식이다 보니까 바로 꺾이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뭐 등락 거듭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 타진 한번 하면서 뭐 여의치 않으면 그때 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하락은 아니, 전체적으로 그 업종에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두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살아남잖아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오랜만에 많이 강하지는 않은데 현재 시장이 0.6에서 0.7% 정도 하락하는 가운데 플랫폼주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 두 종목이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아줄까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시세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바닥 시그널이 좀 나오기는 하나요? 네이버, 카카오 좀 봐주세요. 네이버, 카카오요? 예. 네. 그래도 이번 달 들어서는 조금씩 올라가는 날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떨까요? 네,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서부터 볼게요. 워낙 네. 좀 낙폭이 깊어가지고. 일단 브레이크는 좀 걸렸어요. 걸린 양상으로, 걸린 모습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보고 있고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기울기는 조금 틀리지만은 결국에는 차트의 모양은 비슷하다.
일단은 지수 상승 과정에서 전혀 수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 빠지더라도 좀 버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여기서 버틴다고 해서 V자 반등 나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계속 옆으로 조금씩 횡보하면서 결국에는 2분기 실적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보고 뭐 판단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렵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현선물 나란히 팔고 있고요. 개장한 지 20분 약간 넘게 지났는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한 번 팔 때 많이 팝니다. 어제 그제 모두 다 10,000계약이 넘는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현재도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 4,000계약이 넘어선 선물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간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단은 뭐 2,550, 상단은 2,600. 지금 과정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2,560, 뭐 2,559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2,550에 지지 않더라도 뭐 제가 한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금 아래로 더 열어둘 수는 있다. 뭐 2,540까지. 다음 주까지는 이 패턴이 좀 더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박스권 하단 깨는 것보다는 시간 좀 끌면서 결국에는 옵션 만기를 그렇게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수 향방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당분간은 그래도 뭐 저점 매수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올라오면 이익 실현 좀 하시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그 관점이 아닌가. 제가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제가 저번에도 며칠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굳이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